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같이 두고 같이 산다 좋다 좋다 무릎 꿇고 자기로 다 사다 죽기로 한다. 친구야? 내가 네 친구냐고. 김 원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보고 시각과 박 전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처벌받진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첫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 만에 발생했습니다. 한 달간 모두 11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폭동이야. 미국 쪽에서 잘 몰랐다,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잘 알고 있었다.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18 민중항쟁 42주년 전국 대학 순례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순례단 준비위원장 장유진입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곳곳에서 와주셨습니다. 전국에서 사람이 모이기란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모두가 모인 것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5.18의 정신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2년 전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뜨거워졌을 때 한각의 기적이라는 거짓말로 물들어 있었던 전국을 다시 바꿔보고자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 항쟁에 나섰습니다. 그때와 같이 촛불로 세상을 바꿔보자 모두가 나섰지만 다시금 두려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함께 5.18 정신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곳에 모였습니다. 방금 영상에 나왔던 힘찬 4가지 구호로 문화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습했던 것만큼 힘차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모두 피켓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5.18 민중항쟁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5월에서 통일로 자주통일 실현하자! 광주 학살의 주범 미국은 사죄하라! 광주 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지켜내자! 네,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42년 전 반민주, 반통일 정부를 막기 위해 모두 함께 일어나 싸웠던 광주의 영령들과 그 이후를 민주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온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네, 바로 이어서 광주의 노래, 항쟁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시 5월을 부르는 합창단과 함께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5월 합창단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합창단들이 올라오기 전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중항쟁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광주학살 주범 미국은 사죄하라! 5월에서 통일로 자주통일 실현하자! (5.18) 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지켜내자! 네, 다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합창단분들이 내려가고 계신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의 시작은 내빈의 축사로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5월의 항쟁지를 둘러보시다 오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항쟁의 격전지이자 지금은 사적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YMCA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이 YMCA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YMCA 힘찬 박수로 발언을 맞이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대학 YMCA 전국연맹 김찬호 회장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YMCA 전공연맹 회장 김찬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대학생 여러분들이 모인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또 대학 YMC를 대표해서 이렇게 서게 되어서 너무 크나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5.18 민주항쟁이 올해로 4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두환의 군사정권과 계엄군의 목숨 바쳐 맞서 싸운 시민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것은 민주주의였습니다. 그중 강주 YMCA는 5.18 민주항쟁의 사적지로 나올 만큼 여기 옆에 보이시죠? 네, 여기 옆에도 있습니다.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최후 항쟁이 일어나기 전 계엄군의 재진압에 맞서 전남 도청을 사수하기로 한 시민들은 광주 YMCA에 집결하였고, 진압작전을 전개한 계엄군은 광주 YMC를 우선적으로 공격하여 많은 시민들을 체포하고 이송하여 가혹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무고한 광주 시민들의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들을 발생시킨 5.18 민중항쟁은 그 자체로만은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이후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놓는 것에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광주와 돌아가신 선현분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슬프지만 위대한 그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 YMCA에서는 생명, 평화,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특히 매년 5월이 되면 평화의 형장들 속 평화가 필요한 곳으로 떠나 평화를 기도하고 교육하는 활동인 평화순례를 진행하는데, 바로 오늘 저희가 대학 YMCA 회원들과 함께 이곳 광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평화순례와 이 행사를 통해서 광주의 아픔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대학 YMCA 회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다시 5월이라는 이름의 문화제에 광주를 기억하자는 뜻이 모여 많은 대학생 여러분들과 참여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진행해 주신 모든 활동들과 앞으로 진행해 주실 모든 활동들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민주화는 이곳 광주에서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염원과 고통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YMCA 전공연맹도 앞으로 계속해서 평화를 외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 광주와 돌아가신 선현분들께 잘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틀만 떨어져가지고. 되나요? 네. 네, 녹화는 시작이 됐고, 네, 녹화는 들어갔고. 여러분, 드디어 전두환 살인 집단은 이 시각 현재 우리를 죽이기 위해 탱크를 앞세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야서와도 같이 야음을 틈타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도청을 비워줘야 됩니까? 저희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나 통일이라는 주제가 되게 거대한 사실 주제잖아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생들과 실천할 거리를 또 찾고 뜨거움을 많이 줄 수 있을까. 그래야 사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요새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대학가 안에서 되게 혐오가 재생산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사회적 차별이나 혐오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는 부분이 좀 대학가 안에서 활동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코로나 이전을 겪어본 학번과 그리고 코로나 학번,
그리고 현재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입학한 학번의 괴리가 조금 많이 심하다는 생각들이 들기는 합니다. 여러모로 이제 코로나 학번들은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3학년이 되어버렸고, 또 이제 그 전에 학교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취업 준비로 바쁜 4학년, 5학년이 되어버린 시점에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때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타에서 이제 부정당할 때도, 혹은 정말로 제 면전에서 그런 거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런 말들에 의해서 제 확신이 흔들릴 때, 그럴 때가 제일 두렵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도청을 비워주게 되면 우리가 싸워온 그동안의 투쟁은 헛수고가 되고 수없이 죽어간 영령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시민군의 말 중에 좀 특히 인상 깊은 말이 좀 있었을까요?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이 오늘의 역사는 패배할 것이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억해 줄 것이다. 이 말이 좀 가장 그 전체 시민군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말이지 않을까 싶고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지치고 되게 어려운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윤상화 열사님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을 좀 믿고 더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좀 더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라는 그런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깊었고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정말 대동단결해서 투쟁했던 광주의 정신을 본받아서 앞으로도 저도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혐오와 차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스피커가 굉장히 크니까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상황이지만 뭔가 올바른 길 혹은 되게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때 좀 많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믿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정말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좀 살고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혼자만의 뭔가 책임과 짐이 아니라 청년 학생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꿈꾸고 주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가보자 라는 마음을 진짜 많은 대학생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대학생 결의 하나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을 넘기면 기필코 아침이 옵니다. 아침이 옵니다. 누구의 딴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이 된 육사동기 전두환 씨 밑에서 장관만 3번을 지내며 2인자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전남 지역 노래동아리 도레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살 이규리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도레미에서 광주 5.18 민주항쟁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80년 5월 그때 광주 시민들은 자기 나라 군인들에게 학살을 당하며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치며 저항했고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로 피도 나누며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대동사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5월 열사들이 꿈꿨던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2년이 흐른 지금도 5.18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과 없이 죽은 학살자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남은 우리가 계속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 아닙니다. 빨갱이니까 죽여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돈과 이념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화와 통일을 바랍니다.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오늘 전국 대학생 5.18 역사 기행을 참가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우리가 혁명 광주의 딸, 해방 광주의 아들이 되자. 그렇게 열사들이 바랬던 세상은 진실이 밝혀지고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5.18을 왜곡하고 이 나라를 망치려는 윤석열을 규탄합니다. 그렇기에 5.18 학살 책임이 있는 미국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5월의 정신은 배려이고 공동체이고 저항입니다. 경쟁을 부추기고 인간다운 삶이 아닌 기계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들에 맞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전도 광주에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구호 끝구호 3번만 똑같이 외쳐주십시오. 5월에서 통일로 윤석열을 규탄한다. 미국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감사합니다.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무등산 정기가 우리에게 있다. 무엇이 두려우랴 출전하여라. 억눌린 민중의 해방을 위해 고통을 향해 출전가를 힘차게 부르세. 주제의 깃발이 높이 솟았다. 혁명의 정의가 우리에게 있다. 무엇이 두려우랴 출전하여라. 조국의 민주화 통일을 위해 나가 목숨을 걸고 출전가를 힘차게 부르세. 네, 항쟁 당시의 열기를 보여주는 것 같은 광주 전남 대학생 진보연합의 광주 출전과 공연까지 힘찬 박수로 함께 퇴장하겠습니다. 네, 시민군들은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거는 시민군의 소리는 화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겠지요.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그 화답을 함께 해주시러 오신 분들 맞으신가요? 네, 정말 다양한 단체에서 이곳에 함께 오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단체들 왔나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제가 단체 이름 호명하면 각자 단체도 그렇지만 모두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대학생 결야나 오셨나요? 네.
대학생 기후행동 오셨나요? 네,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화나비 네트워크 오셨나요? 네, 시사사진 소모임 찰칵 오셨나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오셨나요? 대학생 역사동아리 연합 오셨나요? 성공회대 비상대책위원회 오셨나요? 네, 진보대학생넷 오셨나요? 마지막으로 청년하다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전국대학생 광주순례단에는 11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제에는 함께 못한 단위들도 있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것만 같습니다. 함께 구호 외치고 나서 다음 순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중항쟁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광주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지켜내자! 네, 광주 지역 학생의 발언이 있었다면 전국에서 찾아온 다양한 대학생들의 발언도 들어봐야겠습니다. 5.18 민중항쟁에서 만들고자 했던 세상이 과연 4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지, 지금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이야기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대학생 기후행동 최재봉 대표,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박준영 비상대책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졸 청년의 취업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가뜩이나 어려웠던 취업 시장이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더 힘들어졌죠.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은 성별을 기준으로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성별을 갈라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기후행동 대표 최재봉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망월동의 민주열사 모역에 박종태 열사를 비롯한 노동열사,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농민열사를 보고 왔습니다. 박종태 열사는 25톤 토록을 몰던 운전기사 노동자였습니다. 열사는 택배 운송료 30원 인상을 요구하다가 하루아침에 계약이 해지된 78명의 택배 기사와 함께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힘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백남기 열사는 학생 시절 전두환 독재에 맞서 싸우다가 징역 선고를 받고 가석방 후 고향으로 귀향해 농민이 되었습니다. 열사는 2015년 11월 14일 박근혜 정권 시절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차벽을 뚫기 위해 경찰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던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셨습니다. 네, 이후 1년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와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농민, 노동자, 청년 당사자들의 입을 막고 무력으로 진압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득권들이 공고히 해온 불평등은 항상 대다수의 평범한 우리들이 짊어져 왔고, 이에 항의하던 많은 열사들은 산해해 갔습니다. 오늘날 불평등은 기후위기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 축구장 7,000개의 면적의 산이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전남의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난 폭우로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산이 불에 타고 강과 바다는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이상기후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기후위기입니다. 공기 중 탄소는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입니다. 전 세계 최상위 1% 부유층의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인구 절반의 탄소 배출량의 2배가 넘습니다. 이것이 불평등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기후위기는 모두의 책임이 아닌 지금의 불평등을 공고히 해온 소수 기득권들의 책임입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야 하고 그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부터 불평등에 항의했던 5월 정신으로 함께 행동해 나가야 됩니다. 불평등을 넘어 우리 모두가 주인 되는 세상으로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3년 만에 이곳 금남로에서 대학생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내고 대학생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저는 사실 부실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네, 교육부는 대학 역량 진단 평가를 시행하여 작년 10월 성공회대학교를 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대학교는 흔히 말하는 부실대학이 되었습니다. 네, 교육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작고 인기 없는 대학을 낙인 찍고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네, 대학들은 교육부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여러 학과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도 성공대학교에서 학과가 사라지고 올해는 동덕여대에서 졸속적인 학사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학우들이 학교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대학 생활을 좀 어떠하셨나요? 네, 컴퓨터 앞에 앉아 지루한 교수님의 수업만 듣지 않으셨나요? 네, 대답도 해주시는군요. 네, 학교에서 여러 공간을 빌려주지 않아 학교 생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요? 네, 코로나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지만 대학생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회사도 대면을 병행해서 운영되었지만 대학생만 2년 내내 비대면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명백하게 대학생들을 억압하고 배제한 것입니다. 네, 코로나가 끝나가는 올해에도 학교는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네, 성공회대학교는 올해 초 대면 개강을 하겠다 학생들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학생들은 기숙사 신청까지 마쳤지만 학교는 수강 신청을 일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겠다 통보를 하고 수강 신청을 연기했습니다. 네, 학우들이 항의조차 못하게 금요일 오후에 통보하고 퇴근해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한양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학생 식당을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코로나로 힘들었던 2년 동안 우리는 학교가 학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여실히 보았습니다. 네,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무상 대학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움에 집중할 수 있게 생활금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나라에선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내고 생활비를 위해 각종 알바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남는 시간에 겨우 과제를 하고 나면 어느새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은 눈꽃을 새 없이 정말 바쁘게 살지만 졸업하고 나면 학자금 대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OECD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현실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망월동 민주묘역에서 대학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노수승 열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노수승 열사의 투쟁은 학생을 소비자쯤으로 대하는 학교와 교육부에 맞선 투쟁이었습니다. 네,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비민주적인 학사 운영을 몰아내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날이 올 때까지 매년 5월 이곳에서 함께 만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발언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주인인 우리의 목소리를 감히 주인이 될 수 없게 자리에서 몰아내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진보대학생넷의 주문 문선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야야 야야야
제11대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식이 베풀어진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은 경축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같이 두고 같이 산다 좋다 좋다 무릎 꿇고 자기로 나서도 죽기로 넘는다. 친구야? 내가 네 친구냐고. 김 원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보고 시각과 박 전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처벌받진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가 일부 무리에 끌려간다. 만일로 대한민국에 첫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 만에 발생했습니다. 한 달간 모두 11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시 작전권 전환은 코로나 사태 등과 맞물려서 다시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조짐이 있을 때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하반기에는 원래대로 대규모로 실시됩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조금 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싹 바꾸고 싶을 때 우리는 어디에 서서 어떻게 시선을 들 것인가 두 대학생의 발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대학생넷의 최유빈 회원과 부산대학생 결의하나 최현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 회원 최유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나아져 많은 대학생들과 함께 광주에 모여 광주 민중항쟁 42주년을 함께 기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순간입니다. 제가 방금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은 투쟁이라는 용어가 투쟁의 대상인 신군부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주장했고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통일민주당이 타협하면서 합의된 명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군부와 군사 독재 그리고 그들의 폭력에 맞선 항쟁의 주체성에 주목해 광주 민중항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용어로 책임을 희석시키고 망각을 유도함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을 향해 또 정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광주를 돌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제가 느낀 것은 세상의 중심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전환의 중심에는 항상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배 계급의 횡포로 고통받던 농민들은 반봉건, 반외세를 부르짖었고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의 대동광주를 꿈꾸게 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신음하던 전태일 열사는 수많은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부르짖었습니다. 1979년 산업화의 빛 이면에서 고통받고 착취당하던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은 결집했고 이들은 유신의 암흑기를 끝장냈습니다. 고통의 중심은 늘 이 사회에 필요한 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는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에게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쓰러져가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는 장애인들에게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지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발걸음한 오늘과 같이 함께 실천하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초 CJ택배 춘천지부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한 적이 있습니다. 파업하시는 곳에 찾아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 응원의 대자보를 쓰기도 하고 현장에 결합해서 함께 투쟁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갈 때마다 학생들이 와줘서 너무 큰 힘이 된다. 함께 해주는 학생 동지들 덕분에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정말 든든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때 연대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앞서 투쟁했던 열사들의 희생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7일 도청의 시민군들이 맡긴 내일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내일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들을 승리자로 만드는 것은 5월 정신을 계승할 우리 대학생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희 열사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에서 싸우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진실의 힘으로 하면 시대의 빛으로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진실의 힘으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대학생 결의하나 대표 최원석입니다. (40년) 전 광주 민중항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굵직한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인가? 한국전쟁 이후 원조로서 우리의 경제를 살려주고 군대로서 우리를 지켜주었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광주 학살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 맞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중요한 물음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국의 자주권 따위는 짓밟아버리는 그 검은 야욕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에 참여하였습니다.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전국의 미군기지를 답사하면서 미국이 우리의 우방인가? 라는 질문에 더 깊이 사색하고 답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초기지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침략군이 남의 나라를 공격하기에 유리한 최전방 지역에 설치한 군사기지를 전초기지라고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입니다. 한반도를 전초기지화한다는 목표 아래에서 우리의 자주권은 철저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 8부두의 미군 세균 실험실에는 종이컵 한 컵이면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세균 무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외관, 서울, 동두천, 창원 진해에도 미군 세균 실험실이 확대되었습니다. 세균 샘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무엇을 실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성주의 미군 기지에는 사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드 기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인구 100명 정도의 노곡리라는 마을에서는 2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암 환자가 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5분은 돌아가시고
4명은 투병 중인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드이지만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군산에는 미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대의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이착륙을 반복합니다. 창문까지 깨버리는 소음 속에 살아가는 군산시 주민분들은 평소에도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군산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중국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5분. 15분이면 전쟁이 날지 말지가 결정될 수 있는 군산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전국 미군 기지를 방문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입니다. 그들은 방어적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4월에 진행된 군사훈련에도 선제 타격, 지휘부 참수 훈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미군 기지 근처에는 미군 범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미군을 우리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20년 전 6월 13일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2 여중생이 깔려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갑차를 운전했던 미군이 받은 판결은 무죄.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었습니다. 그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집단 성폭행을 해도, 길 가는 행인을 향해 폭죽을 쏴도, 술을 먹고 폭행을 저질러도 우리는 주한미군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미군 기지를 답사했던 일주일, 미국이 우리의 우방인가? 라는 질문 아래에 제가 내린 결론은 우방은 당연히 아니며 우리와 미국의 관계가 정말 종속적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종속적 한미 관계를 끝내지 않고는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사죄, 주한미군 범죄의 청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서 60년, 70년은 살아갈 세대들입니다. 42년 전 광주가 던졌던 미국이 우리의 우방인가? 라는 질문 아래에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결론 내리고 실천할 수 있는 대학생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현하자 3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에서 통일로 자주통일 실현하자!
네, 앞서 두 분이 해주신 발언은 어쩌면 우리는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과는 연결되었나라고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일일 수 있지만 5.18 민중항쟁 당시 미국 항공모함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학살하러 왔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던 이 5.18 민중항쟁의 교훈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까지 무엇이 핵심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뮤지컬 끝까지 싸운다를 함께 보실 텐데요. 지금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시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의 예술단 뮤지컬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날이다. 사격 지시를 내린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었다지만 신군부의 총탄에 온 거리가 핏빛으로 물든 날이다. 그날을 아느냐, 친구야? 어찌 우리 모르랴 그날의 협잡을. 폭도는 지금 당장 항복하라며 동족을 살해하던 공수부대의 광기 서린 눈빛이 광주를 뒤덮은 날이다. 그날을 아느냐, 친구야? 어찌 우리 모르랴 그날의 절망을. 오늘은 그날이다. 미 항공모함 코럴 시오의 입항이 우리를 구출해 주는 게 아니라 신군부의 진압작전에 최선을 다해 돕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날이다. 그날을 아느냐, 친구야? 어찌 우린 모르랴 그날의 배신을. 오늘은 그날이다. 작전명 화려한 휴가.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있는 부대를 투입시켜 신군부와 작당하여 광주를 학살터로 만든 날이다. 아느냐 그날을, 친구야? 우리 어찌 모르랴 그날의 음모를. 오늘은 그날이다. 꼭두각시 전두환 이를 앉혀놓고 그 뒤에 숨어 조종하던 천주국 깃발을 향해 김세진과 이재호가 온 몸을 불태운 날이다. 그날을 아느냐, 친구야? 어찌 우리 모르랴 그날의 분노를. 오늘은 그날이다. 수많은 청춘들이 미국산 무기에 맞아 으스러져간 날이다. 긁어모아 친미 매국노를 긁어모아 긁어모아 친미 정치인들을 긁어모아 긁어모아 신미 군인들을 긁어모아 긁어모아 인간 쓰레기들을 긁어모아 미국이 광주에 시위 진압 때 승인한 날이다. 오늘은 그날이다. 그놈의 후예들이 미국과 일본에 기생하며 여전히 살아남아 광주 정신을 농락하고 이 땅에서 전쟁 노름을 하고 있는 날이다. 그날을 아느냐, 친구야? 어찌 우리 모르랴 오늘의 폐악질을.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주의 외침을 이 땅 널리 퍼뜨린 이들은 전두환의 적이 되어 폭도로 몰리는 날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 애국 투사들을 투옥하고 감옥에 넣고 폭력을 휘두르고 학살하던 자들은 국가 고위의 공로자가 되어 금남로 내거리를 활보하던 날이고 굴욕과 종속의 역사를 막고자 승인 누이가 미국 놈들 몰아내자. 이만하고 단결하라며 자주의 불꽃으로 타오르던 날이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잊지 마시라. 동지여 우린 싸워야만 해. 해방의 날을 찾아야 해. 우린 기필코 승리하리니 그대 신념 잃지 마시라. 그대 신념 잃지 마시라. 뭐야? 저런 쓰잘데기 없는 걸 왜 또 배치한대? 그니까 말이야. 얘들아, 가야겠지? 얘들아, 출발하자. 성주로. 지금 출발해야 내일 새벽에 도착해서 싸울 수 있어. 얼른 가자. 그래, 가자. 얘들아, 준비해서 얼른 가자. 오늘 날 진짜 덥다. 뭐야? 야, 이리 와봐. 저기 봐봐. 아니,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근 금지? 기가 찬다. 더 이상 접근 시 총격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으니 돌아가시오. 뭐야? 그럼 우리 철조망 넘기라도 하면 우리 다 총살이라는 뜻이야? 아니 여긴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넘으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여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아니야. 그냥 여기 부대장이 지 멋대로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국방부에서는 이미 답변도 했어. 여기는 보호구역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경고음내는 어떠한 명분도 근거도 없다는 말이야. 야, 군인이 민간인을 총살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어? 이건 협박이잖아.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일도 아닌데 그냥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냥 미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총살당해도 된다는 소리잖아. 아니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저 평화를 외치는 우리한테 왜 저런 경고문까지 붙여놓는 거야? 그게 본질이야. 미국의 본질이라고. 대체 미국이 뭐길래?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저기 할머님들은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렇게 매일같이 들려나가셔야 되는 건데? 매주 목요일 새벽이 되면 이 평화로운 소송리 길터는 온통 집회 금지 구역이래. 사드를 기지에 반입해야 한다는 이유 그것 하나뿐이야. 대한민국 경찰대를 앞세워서 팔다리를 꺾어대고 온몸을 짓누르고 강제로 끌어내. 왜? 미국산 무기를 배치해야 되니까. 미국이 원하는 그림을 우리는 그려줘야 되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 7년이란 시간 동안 성주 주민들은 사람이었던 적이 있을까? 미국한테 우리는 인격체로 존중받고 있을까? 7년? 아니, 70년 동안이었지. 분단을 반대한 제주도민들에게도, 독재를 반대한 광주 시민들에게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깔려 죽고 맞아 죽고 있다고. 그러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린 인간이었던 적이 없었던 거야. 얘들아, 5.18에서도 군대 이동 승인했던 게 결국 미국이었어. 시위대 진압하려고 핵 항공모함 우리나라에 들여온 것도 결국 미국이었다고. 전두환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일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칼을 꽂고 총을 쏘고 헬기 사격까지 해댈 동안 그 전두환을 지지하고 지원해준 게 바로 저 미국이라고. 안 되겠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가서 뭐라도 돕자. 같이 싸우자. 낱낱이 밝혀내자.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만 밝혀낼 수 있어. 저 제주도를 봐. 끝까지 선거를 무산시킨 도민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알게 됐잖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반대하고 분단을 반대했었다고. 맞아. 저 미국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야. 싸우는 것. 그들에 맞서서 격하게 뜨겁게 싸우는 것뿐이야. 밝혀내자.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밝혀내자. 저기 저 철조망을 넘으면 총살하겠다고 하는 저 깡패 새끼들을 밝혀내야 돼. 낱낱이! 우리는 늘 불안 속에 살아야 하나. 그들에게 우리는 죽어도 되는 존재인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만행을 낱낱이 밝히리라. 역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리라. 민주주의 수호자의 가면을 쓰고 세계 경찰의 가면을 쓰며 독재자의 군사 정권을 지지하고 제주 학살, 광주 학살을 주도하고 지시한 그들의 만행을 낱낱이 밝히리라. 역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리라. 우리의 평화를 짓밟은 자, 누군가를 적으로 둬야만 존재 이유가 있는 자. 우리의 평화를 짓밟은 자, 누군가를 죽이고 죽여야 존재 이유가 있는 자. 그들의 만행을 낱낱이 밝히리라. 역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리라. 그들의 만행을 낱낱이 밝히리라. 역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리라. 싸우는 것.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만이 진실을 밝히는 일. 그렇다면 우린 뭘 해야 할까? 당신의 몸에 불을 당기며 미국 반대를 외쳤던 많은 열사분들이 계셔. 그 열사분들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더 크게 외쳐야지. 몸에 불을 붙이며 외쳤던 열사들처럼? 맞아. 시대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같아.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총칼을 겨눌 준비가 되어 있어. 아니, 이미 겨누고 있는지도 모르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열사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열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셨을까?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열사분들의 마음에 언제부터 불이 지펴졌을까?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날 때부터 영웅인 사람은 없지. 그렇지만 얘들아, 너희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받는 세상. 맞아. 5월의 광주 시민들도 열사들도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모두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추운 겨울에 촛불 들며 시린 손 대어가며 만들고자 했던 세상 말이야.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불행해야 하는 삶 원하지 않아. 아마 열사분들도 그런 마음이셨겠지? 이런 말씀을 남긴 열사분이 계셔.
사랑하는 내 친구들아, 나는 항상 너희가 자랑스러웠다. 옆에서 아무리 우리를 흉봐도 그들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시세움이라는 걸 알았기에 더 한층 너희가 자랑스러웠다. 박승희 열사? 너희는 가슴에 불을 품고 싸워야 하리. 그 싸움은 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만하고 한 명의 손을 잡고 하는 함께하는 싸움이어야 하리. 내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니 아무리 힘들고 또 괴롭더라도 나를 생각하며 힘차게 전진하라. 그래,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우린 이렇게 함께하고 있잖아. 우린 지금 서로 한 명 한 명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 어디 열사분들 뿐이겠어? 지금 우리에겐 열사분들을 품고 살아가는 수백만의 촛불이 있어. 세상을 바꿔내고 전진시키는 촛불 시민들이. 그래, 맞아. 거창한 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우린 미국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이 땅 곳곳에 더 크게 퍼뜨려야 해. 단 한 번도 우리의 동맹인 적 없던 저 미국 놈들을 반드시 고발해야 해. 여러분, 80년 광주에서의 외침이 울려 퍼진 지 42년이 지났습니다. 학살자 전두환은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죽었습니다. 평생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살며 제 국민들을 향해 돈가를 들밀던 전두환, 그리고 그 신군부를 조종하던 미국, 그들에게 학살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5.18 광주 학살 책임자를 처벌하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절규하는 시민들이 향해 비웃던 미군, 명백히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전쟁 무기 불법 배치한 미국을 기탄한다. 사드 배치 지금 당장 중단하라! 우리 국민 4명이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또 사망했습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미군이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의해 죽어야만 합니까?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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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이 땅이 전쟁터여야 합니까? 미국산 무기가 강매되는 현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동족에게 향한 총뿌리를 거둬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지금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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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군보다 주한미군 부대에 먼저 방문했습니다. 심지어 취임도 하기 전 일본의 방문단을 파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머리를 조아리는 대통령, 미국과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친일 친미 사대매국 윤석열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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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야. 그 끝엔 결코 승리밖에 없어. 열사분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자.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치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 포기하지도 말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반미의 외침이, 반미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앞서서 나갔던 선배들을 따라 살아있는 우리가 됩시다. 열사들을 승리자로 만드는 건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웁니다. 우린 더 이상 지지 않는다. 우린 끝까지 싸운다.
뜨거운 공연 선사해주신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예술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서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말하고 싶은 단 하나, 그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에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김수영 상임대표, 청년하다 이혜지 대표, 평안합의 네트워크 허수경 대표,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이건희 대표, 시사사진 소모임 찰칵 임지혜 연합회장, 성공회대학교 박준영 비상대책위원장, 대학생 연합 역사연합동아리 박세희 연합대표, 대학생 기후행동 최재봉 대표, 부산대학생 결연회 최현성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년 5월의 광주는 해방의 도시였다. 군사정권의 탄압과 학살에 맞서 역사를 지키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고 평화롭고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온 시민이 떨쳐 일어난 5월이었다. 탄압이면 항쟁으로 맞섰던 광주 시민들과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했던 시민군이 만들고자 했던 사회는 80년 광주 귀신을 어깨에 지고 실천했던 대학생들이 바랬던 국가는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광주에서의 학살을 용인했던 미국은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국익과는 상관없는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을 한반도 주변에서 매년 벌이고 있다. 최초의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아직도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학살의 책임자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군사 독재 정권의 후예를 시민의 촛불 항쟁으로 쫓아냈지만 새로운 정부는 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건네며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기억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1980년대 광주의 참상을 목격하고 이에 용감히 맞섰던 광주 시민들을 본 대학생들은 광주 귀신을 어깨에 짊어지며 살아왔다. 광주 정신 실현을 위해 산업 현장으로 농촌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났고 노동조합과 농민회를 만들어냈다. 광주 학살을 용인하고 군사 독재 정권을 지원했던 미국에 맞서 조금 더 자주적인 국가를, 빨갱이와 색깔론이 없는 통일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싸웠다. 대학생들의 헌신적인 실천은 결국 87년 6월 항쟁으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기억하기 위해 모인 1000명의 대학생은 2022년 무엇을 할 것인가? 날로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광주와 세월호의 진상규명, 안전하지 못한 노동환경과 매년 2,000명이 넘게 일터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 꽉 막힌 남북관계, 무너져버린 대학 공동체까지. 광주를 기억하겠다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는 것이다. 각자의 학과에서, 소모임에서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실천하는 대학생으로 거듭나자. 5.18 민중항쟁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광주 학살의 주범 미국은 사죄하라! 5월에서 통일로 자주통일 실현하자! 광주 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지켜내자! 2022년 5월 14일 5.18 민중항쟁 42주년 5월 정신계승 전국 대학생 문화제 참가자 일동. 네, 새벽부터 출발해 오랜 일정을 지내고 나서 이렇게 문화제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드디어 즐기고 힘차게 떠놀 시간입니다. 빛나는 청춘의 대동놀이 공연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예술단 비난청춘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동지들 앞에 선 것 같습니다. 무려 코로나 때문에 긴 시간 만나지 못했는데요. 저희 힘차게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노래는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집착하게 불렀던 노래를 시작하면서 기운차게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기차놀이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쌓여가는 과정 속에서 언제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몸을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뭔가 우리 함께 어우러져서 기차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함께 밟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두말할 것 없이 노래 시작하면서 대동놀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지 않는다. 우린 끝까지 싸운다. 우리에게 더 이상 패배는 없다. 우린 이길 때까지 싸운다. 우린 더 이상 지지 않는다. 우린 끝까지 싸운다. 우리에게 더 이상 패배는 없다. 우린 이길 때까지 싸운다. 들어라 거대한 깃발을 이어서 자자의 노래 부르며 막을 수 없는 경랑을 만들고 왕리의 함성으로 온 나라를 뒤덮자. 우린 더 이상 지지 않는다. 우린 끝까지 싸운다. 우리에게 더 이상 패배는 없다. 우린 이길 때까지 싸운다. 그러면 이제부터 신나게 한번 즐겨 볼 준비 되셨습니까? 저 위를 좀 봐. 하늘을 나는 새 절조망 너머로 공지 끝을 따라 무지개 네 마음이 오르는 길. 새들은 나르게 냇물도 흐르게 불벌레 오가고 바람은 흐르고 맘도 흐르게 자 총을 내려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색철 조망을 걷어버려요. 자 총을 내려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색철 조망을 걷어버려요. 꿈꾸고 싶다면 밝은 내일 만들고 싶다면 분단의 선을 끊어내야만 해. 꿈꾸고 싶다면 밝은 내일 만들고 싶다면 그 답은 바로 여기
어떤 시련도 우리 맞서 싸우리 하나 됨을 위해 하나 됨을 위해. 네, 지금부터 진짜 기차 만드시고 뺑뺑뺑 돌아봅시다. 함께 기차 만들어서 서로 만나면서 인사도 하고요, 손도 부딪히면서 즐겁게 한번 놀아봅시다. 통일 없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죠. 통일 없는 평화란 참 불안한 거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저 못된 것들을 물리치고 거침없이 달려갈래요. 벽을 허물고 선을 넘어서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달려갈래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 70년 헤어짐은 이제 그만 통일할래요.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진짜 기차 노래입니다. 자, 서로 만나면서 인사도 하고요, 반갑다고 오랜만에 만나서 동지야 반갑다 외쳐줍시다. 갈 거야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평양 지나 신의주 저 넓은 광야로 올 거야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보고 싶은 내 형제 온 세상 사람들. 오고 가는 경의선 사랑이 피고 오고 가는 경의선 평화가 넘쳐. 반백년 분단의 장벽을 걷고 통일의 새날을 여네. 서울에서 만나요. 경의선 기차 타고 평양에서 만나요. 경의선 타고 아하 경의선 통일의 철길 따라 우리 함께 만나요. 네, 앞으로도 진짜. 앞으로 나와서 무대 위로도 올라오시고요. 네, 무대 위로 올라오셔도 되고요,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코로나 장벽도 없고 우리 대학생들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저 통일까지 나아갑시다. 오고 가는 경의선 사랑이 피고 오고 가는 경의선 평화가 넘쳐. 반백년 분단의 장벽을 걷고 통일의 새날을 여네. 서울에서 만나요. 경의선 기차 타고
저희 대표단들 올라오셔서 마이크 잡으시고요. 함께 하기로 하셨던 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얼른 올라오세요. 얼른 올라오세요. 뭔가 기차 놀이 하다가 멈추기 어정쩡하기 때문에 마지막 노래로 촛불 하나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질러!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이 곁에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우리 내일이 아름답다고 말했던 광주 왔을 때부터 우리 외쳤던 건 끝없이 싸워내고 있던 결사들 뿐인가 너에게 올라가지 세상으로 바뀐다는 대답에 그 말도 나 지금부터 지금 내일 떠오래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가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촛불 하나 마지막 하나 촛불 하나 켰다고 어둠이 날아가 머리 보이는 화려한 빛 어둠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입지 그 빛을 향해서 그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면 달라진 게 너무나도 많고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오늘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나는 소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사랑하고 내 곁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주저없이 마침내 우리 해냈어. 그건 바로 여기 강주 얘기였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노력하다 보니 결국 까닭고 이제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희도 할 수 있어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네, 이제 무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앵콜을 외치고 계신데요. 오늘 준비된 대학생 문화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조금 아쉽지만 이 자리가 추억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게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지 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 분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폰 2개, 각종 카드, 그리고 가방 전체까지 많은 분실물들이 이쪽에 있는데요. 핸드폰 찾고 싶은